동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인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조만간 내릴 결정에 따라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지형이 바뀌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 패권 경쟁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결정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 각자 대한민국에게 자신들의 편이 돼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0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 상무부가 자국 내 모든 반도체 장비 업체에 14나노미터 공정보다 미세한 제조 기술을 적용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 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8일 미 하원에서 최종 통과된 반도체 칩과 과학 법안, 즉 칩스 법안의 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중국을 포함한 우려국가의 향후 10년간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문 역시 이 법안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중국은 당연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측의 이런 행태는 세계 경제가 깊이 서로 융합된 흐름을 거스르는 것으로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를 바탕으로 한 패권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에서 키를 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앞서가는 기술력과 생산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시장을 선도해가는 대한민국이 이 반도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된 것이지요. 오늘은 미중 반도체 전쟁과 그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3월 한국, 일본, 대만에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을 제안합니다. 이 동맹을 칩4 동맹이라고 합니다. 이 칩4 동맹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이 이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할 것이라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대만 등을 대상으로 군사적 패권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반도체 동맹으로 맺어진 4개국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을 한층 구체화하겠다는 의미도 내포됐습니다.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의 전장이 기존의 무역 분야에서 반도체를 중심에 둔 기술 분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맹에서 대한민국이 가지는 역할은 상당합니다.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동맹을 구성한다고 할 때 대한민국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생산 능력 비율에서 대한민국은 21%로 대만 22%에 이어 2위이며 미국, 중국,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과 대만이 거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빠진 반도체 공급 동맹을 구성해봐야 미국이 칩4를 구성했을 때 기대하는 목표, 즉 중국의 원활한 반도체 수급을 막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듭니다. 대만과 일본은 일찌감치 참여를 확정한 상황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월까지 대한민국도 참여 여부를 확정해서 알려달라고 전달했습니다. 중국을 뺀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여 중국을 견제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중국은 적잖이 당황한 모습입니다. 미국의 예상대로 대중국 포위망이 성공하게 된다면 중국은 첨단 산업 부문 경쟁에서 완전하게 배제되게 됩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의 약 6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자급률은 15% 정도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상당 부분을 중국에 진출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외국 기업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체 반도체 생산량이 적은 상황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반도체 동맹이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한다면 중국의 IT, 자동차 등 대부분의 산업이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3일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전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중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상황을 알아서일까요? 중국은 연일 초조한 반응을 내보이면서 한국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황구시보와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21일자 사설에서 한국이 중국과 같은 큰 시장과 단절하는 것은 상업적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한국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한국의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중국의 유일한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첩보 동맹국 중 대만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의 편이 아닙니다. 대만은 지금 미중 분쟁의 가장 격전지라 할 수 있으며 중국이 자신들의 영토를 언제든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일에는 적극 동참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나라 일본은 일찌감치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에 참여한 모습입니다. 지난 29일 워싱턴에서 가진 경제협력 회의에서 차세대 반도체 개발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반도체 공급망을 분산 구축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해 대중국 견제 목적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중국의 시장을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연이은 날선 보도는 사실 위협이라기보다는 투정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의 60%를 사용하는 나라가 반도체 생산 비율 1, 2위를 다투는 대만, 대한민국 모두에게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자신들의 경제는 붕괴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미국과 중국 모두 이제 대한민국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미중 경제 분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 전환점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 패권을 결정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게도 현재의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우방 미국, 가장 큰 시장 중국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은 새로이 정권을 잡은 지 얼마 안 돼 큰 결정을 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는 첩보 동맹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조율하는 작업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짜놓은 판에 수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 극대화를 목표로 판짜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죠. 곧 대한민국 정부의 훌륭한 결정이 이뤄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과거에 중국이 좌지우지하던 동아시아의 질서가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 과거의 질서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 사드 배치 보복 등의 사태를 보면 그런 생각을 여실히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세계가 좁아져 중국을 견제할 나라들이 가까워지고 대한민국의 눈부신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이제 대한민국에게는 자신들의 이익을 스스로 결정할 주권이 생겼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중국이 대한민국은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지만 함부로 상대할 수 없는 이웃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노커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